80세 김정옥 할머니의 손가락은 오늘도 은행 앱을 능숙하게 조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잔액을 확인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다. 받는 사람 김상호. 금액 1,000만 원. 송금 사유 용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상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당황했다. 벌써 3번째였다.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1,000만 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의지 앞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너는 나를 가장 잘 돌봐준다. 당연한 거야. 정옥은 소파에 앉아 상호가 준비한 오늘의 약을 하나씩 먹으며 말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루에 먹어야 할 약만 12알. 상호는 매일 아침 시간에 맞춰 약을 준비하고 어머니의 식단을 챙기고 병원 진료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다. 형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상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알면 어때? 내 돈 내가 주는 건데. 정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른 자식들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다. 과연 돈 때문에 달려올까 아니면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올까? 상호는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 근처에 집을 얻어 매일같이 안부를 확인했다. 큰아들 태식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고 셋째 딸 미경은 시댁 눈치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다. 넷째 아들 진수는 아예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최근에야 돌아왔고 막내딸 하나는 아직 미혼이라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상호만은 달랐다.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밤늦게라도 병원에 모시고 갔다. 어머니가 외로워할까봐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상호야, 너는 정말 효자구나. 정옥은 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른 애들은 언제 연락 한 번 하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들, 누나들도 다들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 한편에는 섭섭함이 있었다. 자식을 5이나 낳아 기르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막상 늙어서는 둘째만 곁에 있다니. 물론 상호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다른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런 복잡한 마음에 내린 결정이 바로 매달 1,000만 원 용돈이었다. 돈으로라도 자식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고생하는 상호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것일까? 정옥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옥은 미용실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정옥이 요즘 어때? 자식들이 잘해? 응, 상호가 참 잘해. 매달 용돈도 주고 있어. 얼마나? 1,000만 원 정도. 친구는 깜짝 놀랐다. 어머, 그렇게 많이? 다른 자식들도 알아? 그 순간 정옥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입이 가벼운 친구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친구의 눈에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직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럼. 걱정 마. 하지만 세상에 비밀만큼 빨리 퍼지는 것도 없다. 바로 다음 날 태식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태식아, 어머니가 상우한테 매달 용돈을 주신다던데 사실이야? 네.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해서 김정옥의 비밀 지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태식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상호야. 어머니가 너한테 돈 준다는 게 사실이야? 상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형, 그게 얼마나 받았어? 솔직히 말해봐. 형, 이건 어머니가 그냥 주시는 거라서. 얼마냐고. 매달. 1,000만 원. 전화기 너머로 태식의 한숨이 크게 들렸다. 이런 미친. 너 혼자서 어머니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형,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니라. 됐어, 말 안 해도 알겠다. 태식이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미경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진수에게, 하나에게까지. 1시간 만에 모든 형제자매가 상황을 파악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정옥의 집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어머니, 저예요. 태식이요. 어머니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모셔야겠어요. 어머니, 미경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모시라고 하시네요.
언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엄마 진수야. 미국에서 돌아온 김에 효도 좀 하려고. 엄마, 우리 집 어때? 방도 넓고 좋은데. 엄마 하나야. 나 아직 미혼이라 시간 많거든. 엄마랑 같이 살까? 정옥은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에 어리둥절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나 받던 자식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이해했다.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걸. 상우는 어머니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정옥의 표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얘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정옥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가열됐다. 태식이 직접 찾아왔다. 어머니, 상우한테만 용돈 주시면 안 되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큰아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은데 왜 상우만 특별 대우하세요? 그러자 정옥은 따져 물었다. 그럼 넌 언제 날 챙겨줬니? 아픈 때도 외로울 때도 어디 있었어? 그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사업이 어머니보다 중요한 거구나. 태식은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다. 게다가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그날 저녁 미경도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새로 꾸미고 간병인도 모시고. 간병인은 왜? 어머니 편하시라고요. 정옥은 속으로 웃었다. 간병인을 두고 자신들은 편하게 지내겠다는 속셈이 뻔했다. 진수와 하나도 각각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자신들이 효도하겠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방문객이 돌아갔다. 정옥은 상우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참 신기하다. 평소엔 연락도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어머니, 혹시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용돈은 그만 받겠습니다. 아니야. 이제 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정옥의 눈에는 묘한 빛이 돌았다. 한번 지켜보자. 얘들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상우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태식은 결국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머니를 한 형제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부양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계시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혹시 재산 분할이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형제 모두가 공평하게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변호사는 태식의 말에서 진짜 의도를 눈치챘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자신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참석해서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며칠 후 정옥의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태식, 둘째 아들 상우, 셋째 딸 미경, 넷째 아들 진수, 막내딸 하나, 그리고 태식이 데려온 변호사까지. 어머니,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앞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다. 무슨 결정?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 상우만 특별 대우 받는 건 불공평해요. 미경이 끼어들었다.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진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미국에서 사업할 때도 어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대로 효도하고 싶고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잖아. 왜 상우 오빠한테만 용돈 주세요? 서운해요. 상우는 조용히 앉아서 형제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는 질투와 욕심이 더 많이 느껴졌다. 변호사가 나섰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모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의사입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래, 너희들이 모두 나를 모시겠다고 하니 고맙다. 그럼 이렇게 하자. 모든 시선이 정옥에게 집중됐다.
한 달에 하나씩 너희 집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볼게. 그래서 누가 진짜 어머니를 잘 모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태식이 즉시 동의했다. 한 달이면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형제들도 모두 찬성했다. 각자 자신 있어 했다. 그럼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요? 미경이 물었다. 나이 순으로 하자. 태식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상우만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환경이 자꾸 바뀌면. 괜찮다.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아.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르신이 보통 분이 아니시군. 자식들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회의가 끝난 후 형제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웠다. 태식은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 방 인테리어부터 다시 해야겠어. 그리고 고급 간병인도 알아보고. 미경은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 오시면 최고급 음식만 대접하자. 그리고 매일 마사지 받으시게 하고. 진수는 부동산을 알아봤다. 어머니용 아파트를 하나 더 사야겠어. 최고층 전망 좋은 걸로. 하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한 달 동안 어머니만 모시자. 하지만 정작 정옥은 이 모든 계획을 예상하고 있었다. 자식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됐구나. 과연 누가 진심인지 한번 봐보자. 태식의 한 달이 시작됐다. 그는 어머니가 오시기 전부터 한 달 동안 준비에 매진했다. 평소 서재로 쓰던 방을 어머니 방으로 개조했다. 비싼 의료용 침대, 마사지 의자, 공기청정기, 가습기까지 최고급 제품들로 채웠다. 어머니, 어떠세요? 이 침대는 독일에서 수입한 거예요. 허리에 좋다고 해서요. 태식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아주 좋구나.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첫 주는 순조로웠다. 태식은 매일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산책도 함께했다. 비싼 한정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와서 상차림도 화려했다. 어머니, 이거 전복죽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태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점심을 거르고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었다. 태식아,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간병인 분께서 모셔드릴게요. 정옥은 실망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예상한 일이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상황이 더 나빠지다. 태식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어머님, 음식 짜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에 방해돼요. 태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봤다. 한 달이 끝날 무렵 정옥은 태식에게 말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미경이네로 갈게. 어머니 더 계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니야, 약속대로 해야지. 미경의 한 달은 다른 방식이었다. 어머니를 여왕처럼 모셨다. 매일 네일 케어, 헤어 케어, 마사지 등등 미용 서비스를 받게 했다. 어머니, 어때요? 젊어 보이시죠? 하지만 미경의 관심은 오로지 어머니를 예쁘게 꾸며드리는 것뿐이었다. 정작 어머니의 마음이나 건강은 관심이 없었다. 미경아, 요즘 무릎이 아픈데. 어머니, 나중에 병원 가세요. 오늘은 피부 관리 받으러 가야 해요. 게다가 미경은 항상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어머니 80인데 어때요? 젊어 보이죠? 제가 케어 잘하거든요. 정옥은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다. 진수의 한 달은 가장 화려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를 어머니 전용으로 임대했다. 엄마, 여기 어때? 한강뷰의 최고층이야. 미국에서 보던 집 생각나지? 좋구나. 그런데 너무 넓어서 쓸쓸한 것 같아. 괜찮아. 가사도우미도 있고 간병인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하지만 진수는 정작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미국 사업 파트너들과 연락하느라 바쁘다며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했다. 엄마,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밥은 드셨어? 정옥은 호화로운 아파트에 혼자 앉아 외로움을 느꼈다. 마지막 하나의 한 달이 가장 특별했다.
하나는 회사를 한 달 휴직하고 어머니와 24시간 함께했다. 엄마 뭐 하고 싶어요? 영화 볼까요? 아니면 공원 산책할까요? 하나는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요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줬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하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다. 엄마, 나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혹시 미리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옥은 모든 자녀들을 돌아보며 한 달씩 지내면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했다. 겉으로는 모두 효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두 자신만의 목적이 있었다. 4달이 지나고 다시 상호의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진심은 찾기 어렵더구나. 상호는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형제들 모두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자부했지만 그것도 어머니가 판단할 일이었다. 4달 동안의 순회를 마치고 상호의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식들의 속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난 후였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 각자의 본성이 더욱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식은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떠난 후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선생님,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상속이 개시된 후에나 가능합니다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태식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상호에게 매달 1,000만 원을 준다면 자신도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미경은 더 직접적이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집을 순회하는 동안 틈틈이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겉으로는 집 관리를 해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어머니 통장이 여러 개네. 이 집도 시가 30억은 좋게 될 텐데. 어느 날 미경은 어머니의 서재에서 유언장 초안을 발견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산의 대부분을 상호에게.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수는 미국에서의 사업 경험을 살려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다. 엄마, 한국 부동산은 이제 위험해.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내가 도와줄게. 무슨 소리니? 엄마 재산을 내가 관리해 드릴게. 수익도 훨씬 좋고. 정옥은 진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실망했다. 결국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구나 싶었다. 막내 하나는 가장 교묘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보였다. 엄마,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형들, 언니가 다 어머니 재산 노린다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며칠 후 하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본심을 드러냈다. 우리 엄마 재산이 꽤 되는데 형들이 다 가져가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호만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어머니가 4달 동안 다른 형제들과 지내는 동안에도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갔다. 상호야, 미경이 집에 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상호는 한밤중에도 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갔다. 다른 형제들은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지만 상호는 직접 어머니를 챙겼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 정옥은 점점 확신하게 됐다. 상호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다른 형제들이 상호의 이런 모습을 질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야, 상호.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태식이 어느 날 상호를 불러내 말했다. 형,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좀 자기적으로 보여. 자기적이라뇨? 솔직히 말해봐. 1,000만 원 때문이지. 상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형, 저는 정말로. 됐어. 앞으로는 우리도 어머니께 용돈 드릴 거야. 그럼 공평하잖아. 미경도 합세했다. 맞아.
나도 어머니께 매달 500만 원씩 드릴게. 진수는 더 나갔다. 나는 1,500만 원 드릴게. 미국 달러로. 하나도 젖지 않았다. 나도 용돈 드릴게.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정옥은 이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됐다. 너희들 돈은 필요 없어. 왜요, 어머니? 상호만 받고 우리는 안 받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정옥은 차분히 말했다. 상호가 주는 건 돈이 아니야. 마음이지. 너희들은 돈으로 마음을 사려고 하는구나. 이 말에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불만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상호에게 제안했다. 상호야, 우리 형제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어머니 재산 문제 말이야. 형,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 해야 해. 어차피 언젠가는 상속 문제가 생길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매달 1,0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 리 없어. 상호는 형의 말에 상처받았다. 정말로 돈 때문에 어머니를 모신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날 밤 상호는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형들이 자꾸 용돈 이야기를 해서요. 차라리 그만 받는 게 어떨까요? 정옥은 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상호야, 너는 정말 순진하구나. 내가 돈을 받든 안 받든 걔들은 이미 다른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 이야기 말이야.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게 부러워서 질투하는 거지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야. 상호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마음 아팠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얘들이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정옥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실히 알아보는 방법 말이다. 한 달 후 태식이 형제 모임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우리끼리 모여서 술이나 한잔하자. 어머니 모시느라 모두 고생 많았으니까. 겉으로는 형제 간의 화합을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태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상호를 압박해서 어머니 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 형제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상호야, 어머니 모시느라 정말 고생 많다. 아니에요, 형. 당연한 거죠. 그래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터놓고 이야기하자.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 진수야, 그런 이야기를 왜? 상호가 말렸다. 아니야, 해야 해. 어차피 우리 모두 궁금해하잖아. 태식이 거들었다. 맞아. 상호는 어머니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다 알겠지? 형,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에이, 거짓말. 매달 1,0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할 리 없잖아. 미경이 끼어들었다. 나는 알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때 봤거든. 모든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됐다. 뭘 봤는데? 하나가 물었다. 유언장 초안이야. 어머니 서재에 있었어. 상호가 깜짝 놀랐다. 언니, 그런 걸 왜? 우연히 본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뭐라고? 재산의 70%를 상호에게 준다고 써 있더라고. 순간 술집이 조용해졌다. 태식, 진수, 하나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70%라고? 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응. 나머지 30%를 우리 넷이 나눠 갖는다고 되어 있었어. 진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말이 돼? 우리도 다 어머니 자식인데. 하나도 울먹였다. 너무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태식은 상호를 노려봤다. 야, 상호. 이게 내 작품이지? 형,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미경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다. 그것만이 아니야. 상호, 너 혹시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네. 나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때 우연히 봤어.
내가 어머니 대신 인터넷 뱅킹하는 거. 상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어머니가 직접 하기 어려우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드린 거?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거? 언니, 오해해요. 이때 진수가 폭발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머니 돈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증명해봐. 어머니 통장 잔액을 우리한테 공개해. 상호는 당황했다. 실제로 어머니의 부탁으로 각종 공과금 납부나 병원비 결제 등을 대신해주고 있었지만 형제들 눈에는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었다.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오빠, 정말 그런 거야? 어머니 돈을 혼자 관리하고 있는 거야? 하나야, 오해야. 태식이 테이블을 쳤다. 오해? 그럼 왜 당당하게 대답 못해? 이때 미경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진수, 너도 만만치 않아. 나는 왜? 너 어머니한테 미국 투자 이야기 했잖아. 그거 사기 아니야? 진수가 발끈했다. 무슨 사기야? 정당한 투자 제안이었어. 정당한 투자? 어머니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게 정당해? 그건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너 미국에서 사업 망해서 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진수와 미경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태식이 끼어들었다. 너희 둘 다 웃기네. 미경, 너는 어때? 어머니가 다른 집에 계실 때 몰래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뭐 했어? 나는 집 관리해드린 거야. 집 관리? 아니면 재산 조사? 당신이 뭘 아는데? 하나가 소리쳤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진수가 태식을 공격했다. 형도 만만치 않잖아.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어머니를 법적으로 모시겠다고. 그게 효도야? 그건 정당한 절차였어. 정당한 절차? 형 회사 망해가는데 어머니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뭐라고? 다 알고 있다고. 형 회사 부도 위기라는 거. 이제 모든 비밀이 터져나왔다. 각자의 진짜 속마음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상우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모두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다. 술집에서 나온 형제들은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상우의 휴대폰에는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다. 상우야, 오늘 형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휴대폰 녹음 기능 켜놓고 가거라. 나중에 들려주렴. 상우는 그제야 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상우에게서 녹음 파일을 받았다. 혼자 조용히 들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자식들의 욕심과 서로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짜 속마음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정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다. 80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오히려 이제야 확실해졌어. 무엇이요? 너희들의 진심말이다. 정옥은 그날 오후 모든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모두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어젯밤의 술자리 때문인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다.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 유언장 초안이야. 재산의 70%를 상호에게 준다고. 내가 어머니 돈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형 회사 망해가는데 어머니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녹음이 재생되면서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씩 새하얗게 변해갔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어떡해? 상우가 녹음한 거다. 내가 부탁했지. 태식이 화를 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감시하시면. 감시?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감시냐? 진수가 변명했다. 어머니, 우리가 술 먹고 한 말이라서. 술 먹으면 진심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옥은 녹음을 끄고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식아, 너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나를 법적으로 모시겠다고 했지. 하지만 진짜 목적은 회사 돈이 필요해서였구나.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경아, 너는 내가 다른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재산을 조사했지. 유언장까지 몰래 받고. 미경도 할 말이 없었다. 진수야, 너는 미국 투자 이야기하면서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사업 실패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진수는 얼굴을 가렸다. 하나야, 너는 가장 교묘했다. 다른 형제들은 욕심쟁이라고 하면서 자신만 순수한 척했지. 하지만 너도 결혼 자금이 걱정이었구나. 하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호. 정옥이 상호를 바라봤다. 상호는 긴장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도 뭔가 지적할 게 있는 건가? 너는 정말로 나를 걱정해줬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옥은 계속해서 말했다. 80년을 살면서 많은 걸 봤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욕심 부리는 모습은 처음 봐. 1,000만 원은 너희들 마음을 시험해 보려던 거였어. 어머니. 태식이 말하려고 했지만 정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모습도 다 들었어. 형제가 이래도 되는 거냐? 거실은 조용했다. 오직 하나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5 자식을 낳아서 평생 기르며 살았다.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지. 그때 너희들이 서로 도우며 살기를 바랐는데. 정옥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내 재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구나. 미경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신 나가 있었어요. 다른 자식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옥은 냉정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자식들이 일어나자 정옥이 폭탄 선언을 했다. 내일부터 나는 요양원에 들어간다. 어머니. 모든 자식들이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 내 재산은. 정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간병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해준 사람, 그 단 한 명에게만 남길 것이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제 정말로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태식이 간청했다. 이미 결정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는 내일이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이 우리가 한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다. 각자 생각해 보렴. 과연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옥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남은 5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정말로 짐을 쌌다. 오래된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몇 장의 사진만 넣었다. 80년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작은 가방에 들어있었다. 자식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 어머니를 막으려고 했지만 정옥의 의지는 확고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상호가 마지막으로 간청했다. 상호야, 너는 이해할 거야.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오전 10시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정옥이 짐을 들고 나오자 5 자식 모두 현관에 나와 있었다. 어머니. 하나가 울며 달려들었다. 가지 마세요. 하나야, 엄마는 괜찮다. 태식이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미경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진수도 간청했다. 엄마, 미국 투자 이야기는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정옥은 택시에 올랐다.
태식아, 너는 큰아들로서 집안을 잘 챙겨라.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형제답게 지내거라. 택시가 출발하자 자식들은 뒤따라 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에 도착한 정옥은 미리 예약해둔 방으로 안내받았다. 1인실로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어르신, 이 방 어떠세요? 요양원 직원이 물었다. 좋구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요양원에 짐을 푼 정옥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 정말로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이었다. 어르신,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확인했다. 응, 확실해.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산의 50%는 상호에게, 30%는 사회에 기부, 그리고 나머지 20%를 다른 네 자녀가 나눠 갖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십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누가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는지 지켜볼 거야. 만약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식이 있다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어. 변호사는 감탄했다. 어르신께서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80년 살면서 배운 거지.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정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저 상호입니다. 요양원 어떠세요? 좋다. 조용하고. 면회 가도 될까요? 언제든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상호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태식이 찾아왔다. 비싼 과일과 건강식품을 한가득 들고.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하지만 정옥은 단호했다. 태식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돌아가거라.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봐. 다음 주에는 미경이, 그 다음 주에는 진수가, 또 그 다음 주에는 하나가 찾아왔다. 모두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옥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아직은 안 돼. 한 달이 지났다. 상호만이 매주 2번씩 빠짐없이 찾아왔다. 선물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다. 어머니,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응, 괜찮다. 여기 간호사들이 잘 돌봐줘. 형들이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해요. 뭐라고 대답했니? 어머니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정옥은 상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태식은 한 달에 한 번, 미경과 진수는 2주에 한 번,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왔다. 처음에 가져왔던 비싼 선물들도 점점 간소해졌다. 하지만 상호는 여전히 변함없이 매주 2번씩 찾아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정옥은 다시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상호에게 70%,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 다른 자녀분들은 각자 명의로 된 보험금 정도면 충분할 거야. 1년이 지났다. 이제 태식과 진수는 명절에만 찾아왔다. 미경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는 2주에 한 번 정도. 모두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호는 1년 내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왔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을 했고 어머니가 우울해할 때는 함께 울어주기도 했다. 상호야, 고생이 많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언제 오니?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어머니 걱정은 다들 하고 계세요. 상호는 다른 형제들을 감싸주려 했다. 어느 날 정옥은 상호에게 말했다. 상호야, 어머니가 곧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정말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너만 있는 집으로. 상호는 잠시 당황했다. 어머니, 형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내가 해결할 거야. 2주 후 정옥은 요양원을 나와 상호의 집으로 이사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미리 통보했다. 왜 상호한테만 가세요? 태식이 전화로 항의했다. 1년 동안 지켜봤어.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저희도 사랑해요. 사랑에는 형태가 다르지.
너희들의 사랑은 조건부였어. 그 후 1년이 더 지났다. 정옥은 상호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 다른 자녀들도 가끔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재산을 노리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옥이 말했다. 너희들 모두 내 자식이야. 비록 욕심을 부렸지만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믿는다.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상우는 그걸 보여줬고, 어머니, 저희가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하나가 말했다.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정옥은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했고 상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리고 가끔씩 다른 자녀들이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돈으로 시작된 형제 전쟁은 결국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정옥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